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첫 번째 과목인 사무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사무자동화란 무엇인지 개념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사무자동화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목적은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 기기를 다루게 되겠죠. 그런데 아주 복잡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무원, 일반 사무원이 굉장히 편하고 또 편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컴퓨터에 대한 기술, 통신 기술, 시스템 과학, 행동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합한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요소, 이거를 4가지가 있군요. 기억을 해주고요. 여기서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행동과학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는 B라는 행동을 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행동과학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회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리고 인류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학자마다 사무자동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요. 먼저 지스만은 종래에 이 기술이 기존의 기술이 있겠죠. 근데 기존의 기술로는 좀 다루기 어렵다. 그 다음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 다루기가 어렵고, 또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 구조가 이제 불명확한 이런 사무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의 기술, 또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시스템 과학, 그 다음에 행동 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한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 이렇게 이제 문장을 나열하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것은 지스만이 한 말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는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럼은 어떤 조직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조직의 정책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의 기능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여러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분야를 통합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커스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용자들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 자료 처리 시스템의 특별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과학이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시스템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 운영하기 위한 이념,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종합 과학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 과학을 적용을 할 때 갖춰야 될 특징이 있는데, 피드백, 반환 기능,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목적이다, 목표의 계속적인 추구,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전체로서의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과학을 적용을 할 때 갖춰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대한 양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PPT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T에 있는 내용은 모두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무 자동화를 이제 ABCD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A다라고 하면 오토매틱 오피스다. 그래서 자, 해석을 하면 자동화된 사무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자동화된 사무실. 네, 그 다음에 이제 B는 비즈니스 머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사무 기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C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해서 통신 시스템이다라는 것이고요. D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데이터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글자인 ABCD를 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풀네임을 바꿔서 적어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어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자동화는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은 분산 시대예요. 분산이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하는 방식을 말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집중 방식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실무 관리 시대였던 것이 이제 집중화 시대로 넘어옵니다. 집중화 시대에서 분산 처리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분산 시대가 되었는데 분산 처리 시대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OA 기기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OA 기기를 도입을 해서 이제 분산적 OA 시대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OA를 이제 OA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된 개념으로 오피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자동화 발전 과정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 사무자동화 시스템이다. 자, 여기서 이제 통합을 했어요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OA 기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했던 기기를 이제 일관성 있게 통합을 하자. 그럼으로써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에 대한 공유가 있겠고 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 통합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다, FA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계 제조 공정 자동화를 함으로써 또 기계가 있겠고 또 로봇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함으로써 다품종, 여러 품종에 대한 소량 생산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장 자동화는 부분적인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완전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자, 이거는 이제 또 생산 라인에 대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모든 공정에 대한 자동화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딩 자동화다, BA다라고 하는데요. 건물 내에서 각종 설비를 원격 제어하고 또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을 하고 있고요. 점포 자동화다 해서
POSA다라고 하는데요. POS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POS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본점이 있는데요. 지점에서 바코드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하면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본점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군. 이런 이제 재고 관리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상품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곧 바닥이 날 거야. 그러면 이제 이제 본점에서는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또 물건을 이렇게 납품해주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고 관리, 또 판매 관리, 그럼으로써 배달 관리까지 어떤 일괄 시스템 확립과 관계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 자동화다라는 것은 이 자동화 기술을 사무관리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통합 자동화, 공장 자동화, 점포 자동화, 특히 POS 시스템에 대해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자동화는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또 시스템 과학, 행동 과학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사무의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는 일이죠. 그러면 이런 사무자동화를 도입을 하면 인건비에 대한 감소, 관리비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조직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기능을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사무자동화는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 사용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기계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이어죠. 그래서 인간이 조작하기에 이제 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자동화는 종합적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는 어떤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사무실 기능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꼭 알아줘야 되는 부분, 사무자동화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온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를 하는 배경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우리가 사회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생산성, 경제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업 구조가 과거에는 농업인 시대였죠. 그래서 쌀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경쟁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의 개성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학력화 또 고령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여성의 사회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필요성이 증가를 했고요. 인간들은 단순 노동보다는 지적 노동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노동보다는 지적 노동이 부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생산 부분에 보면 이 자동화에 부응을 해서 이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조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기술적인 요인에서 살펴본다면 통신 기술에 대한 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죠. 또 거기에 따른 컴퓨터 기술에 대한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 컴퓨터, 노트북,
없는 사람이 좀 별로 없죠. 또 각 지자체에도 컴퓨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컴퓨터 이용에 대한 보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 처리, 또 소리, 또 그래픽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져서 시스템이 굉장히 고성능화가 되어 있고 또 소형화가 되어 있고 저렴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을 살펴본다면 문서 작성비에 대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건비에 대한 상승 때문이기도 하고 각종 자재비에 대한 상승 때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문서 보관비가 상승이 됩니다. 문서 작성비가 상승이 되고 문서 보관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려면 우리가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건물 임대료가 필요하죠. 하느님 밑에 뭐 건물주 이런 식으로. 유지비도 상승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사무 부분에 대한 저생산성입니다. 임금이 상승이 되고 또 사무 근로자 수가 증강이 돼서 그 투자에 비해서 사무 부분에 대한 생산성이 저조하다. 이런 이제 배경적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사회적인 요인에서 이 부분 기억해 주면 되고요. 기술적인 요인에서는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서 이 부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사무자동화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무자동화를 할까? 사무자동화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사무 부분에 있어서 사무의 생산성에 대한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보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동화가 되면서 사무 업무를 신속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투명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사무 처리에 대한 비용이 결론적으로는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 처리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유효성, 창조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향상, 단순 업무는 기계한테 맡기고 그 시간에 우리 인간은 창조적인 업무, 생각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사무 처리에 대한 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 자동화에 대한 주요 기능, 어떤 일을 할까? 일단은 보면 문서화, 그래서 문서에 대한 작성, 손으로 하지 않죠? 컴퓨터로 하죠? 편집, 검색, 보관, 전송, 축적 이런 이제 문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의 기능, 회의를 한다든지 또 대화를 한다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사무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 정보에 대한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문자 정보, 또 음성 정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로 한 것을 이제 녹화를 해서 그걸 바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화상 정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업무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서화에 대한 기능, 또 통신에 대한 기능, 정보 활용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문서 처리에 대한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무자동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입니다. 사무자동의 자동화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파악을 하고요. 또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말을 합니다. 다음에 장비입니다. 네, 사무자동화를 하려면 필요한 사무기기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기기들을 이제 총괄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제도입니다. 제도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 관련성 있는 처리 방법,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 활동, 또 그것에 대한 집합을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죠. 네,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 사무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무자동화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업무를 창조적이고 또 능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무자동화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종류별로 기억을 해주고요. 또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4대 기본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바로 앞에서 확인했던 부분이죠. 뭐였죠? 철학, 장비, 제도, 사람이죠. 네, 철학, 장비, 제도, 사람. 네. 자, 이렇게 사무자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